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이번 주도 정말 정신없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셔서 빠망 그리고 테슬라 주가 보시고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방송의 주제는요.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비자카드 대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 대 비자카드의 한판 대결입니다.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와 같은 경우는요. 분석 영상을 요청하신 미준 패밀리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개인적으로는 제 와이프의 강력 요청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방송을 준비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남자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3명의 여성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잘 따르면 성공적으로 인생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어머님들 말씀이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와이프님의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운전할 때 우리의 인생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터, 바로 그분입니다. 오늘 과연 우리 와이프의 말씀을 잘 따른 것이 저희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자카드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 모두 주가의 상승이 대단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161%가 상승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는 더 좋죠. 5년 동안 주가의 상승률이 무려 214%, 여태까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리턴을 안겨준 그런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주식 배틀 끝판왕 진행하기 전에요. 크레딧 카드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인지 그 섹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카드에 대한 숫자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요. 2020년 7월이니까 저번 달 기준으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크레딧 카드가 발급된 수는요. 무려 28억 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발급이 된 카드는요. 마스터카드네요.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적으로 5억 5,100만 개가 이미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넘버가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70%라는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70%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리고 미국만 따로 띄어서 보면요. 미국이들의 60%가 조만간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쪽의 숫자만 따로 띄어서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에 발급된 크레딧 카드의 숫자는 28억 개인데요. 그 중에서 무려 2억 개 가까운 숫자가 미국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은 신용카드의 가장 커다란 시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가 신용카드 인더스트리에서는, 신용카드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08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크레딧 카드의 서큘레이션 넘버가 많이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숫자는요. 그러면 크레딧 카드 브랜드별로 어떠한 크레딧 카드가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가 있나를 살펴보면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디스커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죠. 마스터카드가 200, 그리고 비자가 335 밀리언이니까요. 3억 3,500개의 크레딧 카드가 미국 내에서만 발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러면 마켓 쉐어가 어떻게 되는가? 미국 내에 지금 비자 카드가 차지하고 있는 마켓 쉐어가 무려 53% 가까이 됩니다. 마스터카드가 32%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디스커버 8.1%,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7.5%. 따라서 미국 신용카드 시장은 지금 비자, 마스터카드의 독과점이 형성돼 있다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도표는요. 에버리지 크레딧 카드 퍼 퍼슨이니까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개수가 지금 세대별로 어떻게 틀린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역시 베이비 부머가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여유도 있고 가장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데요. 3.5개나 됩니다. 그리고 X 제너레이션, 제세대죠. 제세대가 지금 3.2개, 1인당입니다. 그리고 밀레니얼이 2.5개, 제너레이션 Z가 1.4개입니다. 가면 갈수록 크레딧 카드의 사용 개수는 지금 점점 더 줄어든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만큼 한 개의 크레딧 카드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US Consumer Spending by Type입니다. 지금 1월부터 7월까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매출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숫자는요, Change in Average Consumer Debit and Credit Card Spending이에요. 따라서 1월 달의 숫자랑 비교했을 때 지금 사용되는 스펜딩을 크레딧 카드랑 그리고 데뷔 카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보고 지표로 나타낸 부분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지금 엔터테인먼트 앤 리크레이션이거든요. 무슨 뭐 띵팍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가장 많이 줄어들었죠. 지금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한 6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은 트랜스포테이션 앤 웨어하우스가 한 마이너스 60% 이상 떨어졌다가 현재 40% 이상 회복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부분이 호텔하고 레스토랑인데요. 현저히 떨어졌다가 상당히 많은 부분 회복이 되고 있네요. 물론 미국 쪽만 따로 띄어서 본 거니까요. 전 세계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합쳐서 올 스펜딩을 보시면요. 한때는 마이너스 40%까지 떨어졌던 스펜딩이 지금 많이 회복을 해서 거의 예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단계다. 지금 7월 달에 들어서요. 따라서 8월 달, 9월 달 정도 되면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 그리고 데뷔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금액이 예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맨 위에 있는 건 참고로요. 그로서리입니다. 예전에 3월 중순에 상당히 많은 사재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도 그로서리 스펜딩은 예전보다 오히려 더 좋은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외식을 할 수 없으니까 집에서 많은 쿠킹을 하게 되고 요리하면서 조금 더 많이 돈을 쓰게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글로벌 넘버 오브 토탈 논 캐시 트랜잭션, 앞으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수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것인가를 그래프로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지금 논 캐시 트랜잭션이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는 그 상승률이 조금 더 가속화될 것으로 우리가 희망을 해볼 수 있겠죠. 2024년이고요. 2025년, 2030년에 이르러서는 캐시가 현금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는 세상을 만날 수도 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공부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관전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사실 어떤 종목이 더 우월한 모습을 보일지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배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성장은 계속될 수 있을까?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지난 5년 동안 주가가 20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 두 종목이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배틀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요.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미존 찾아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배틀에 앞서서 배틀 항목이 약간 변동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존 패밀리 분들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앞으로 디비던드, 즉 배당이 있는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그 배당도 분석 항목에 포함을 시켜야 점수를 매길 때 좀 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100% 공감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비자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당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평가해야 할 항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송을 가능하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주식 용어에 대한 설명은 오늘 좀 생략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주식 용어에 대해서 하나하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지난 배틀 영상 참고하시면 제가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많은 부분 설명을 자세히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한 제가 영상 하나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그 미국 주식을 하시는데 필요한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기획하고 있으니까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평가 항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라이스 퍼포먼스니까요. 지난 2년 동안 그 주가가 어떻게 향상을 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보시면요, 지난 2019년에는 무려 42%의 좋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2020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비즈니스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5.7% 상승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요, 작년에 58.2%, 오히려 비자보다도 더 높았죠. 그리고 2020년에도 9.7%나 상승을 했으니까요. 비자 카드보다는 주가 상승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비자는 2점, 마스터카드는 만점 3점 가져갔습니다. 2대 3으로 마스터카드가 앞서가고 있고요. 다음은 Price to Earning, PE 레이시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트레일링 PE 레이시오 처음 보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넷 인컴을 프라이스,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면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느냐죠. 트레일링 PE 레이시오 비자 같은 경우는 37배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포워드 PE 같은 경우는 이번에 회계연도를 마칠 때 예상되는 2020년의 총 PE 레이시오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33.5로 현재 지난 12개월보다는 조금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만큼 비자 카드는 앞으로 다가오는 달들에 수익이 조금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PEG 레이시오는요. PE 레이시오를 그로스 레이트, 매출의 성장률로 나눈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2.3으로 급격하게 넘버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PEG 레이시오가 2.0 근처에서 놀면은 그 종목은 굉장히 그로스 레이트하고 PE 레이시오를 비교해 볼 때 건강한 종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다음에 마스터카드 보시면요. 지난 12개월 동안의 넷 인컴을 본 PE 레이시오는 45배로 비자 카드보다 오히려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포워드 PE 레이시오는 트레일링 PE 레이시오보다 오히려 더 나빠지네요. 50배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 PE 레이시오만 보시게 되면 비자 카드가 마스터카드보다 조금 더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PEG 레이시오는 마스터카드도 상당히 좋네요. 2.23이니까요. 오히려 비자 카드보다도 약간 더 낮은 모습입니다. 그만큼 마스터카드는 그로스 레이시오 좋다는 거죠. 앞으로 매출의 성장률을 5년 동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PE 그리고 PEG 레이시오에서 제가 준 점수는요. PE 레이시오 트레일링 먼스는요. 2.1점 가지고 왔고요. 포워드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비자가 2점, 그럼 마스터카드가 0점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나빠졌기 때문이고요. PEG 레이시오 보면요. 지금 마스터카드 만점 가지고 왔고요. 비자 카드도 좋긴 한데 마스터카드가 워낙 월등했기 때문에 한 점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요. 비자가 8점, 그리고 마스터가 7점입니다. 자, 다음은요.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로 넘어갑니다. 북은 여기서 장부의 밸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프라이스는 시가총액. 우리가 시가총액과 장부의 밸류를 비교해 볼 때 시가총액이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측정하는 그런 레이시오입니다. 비자 카드 보시면요.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현재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가 13.8입니다. 뭐 굉장히 비슷한 수치를 계속해서 보여왔고요. 이 의미는 현재 MRG니까요. Most Recent Quarter, 가장 가까웠던 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북밸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한 13배 정도 올라가 있다고 해석이 되고요. 마스터카드가 조금 안 좋습니다. 현재 북밸류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50배가 올라가 있는 조금 비싼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프라이스 투 북 레이시오는 당연히 비자 카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터카드 굉장히 안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0점 줬고요. 그리고 비자 카드는 2점을 가져갑니다. 이제 점수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하네요. 비자 카드 10점, 그리고 마스터카드는 7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세일즈는 1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출이고요. 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올라가 있는가를 계산해서 만들어내는 레이시오입니다. 비자부터 보시면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요. 19.4배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올라가 있고요. 이 수치가 내년이 되면은 현저하게 떨어질 예정입니다. 17배로 떨어지죠. 그 의미는 내년에 매출이 올해보다 훨씬 좋을 것이다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마스터카드는요, 반면에 20.98배니까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비자 카드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카드가 1년 동안 만들어내는 매출의 한 20배를 해야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내년에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20배에 달하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내년에는 17배로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터카드는 내년에 매출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점수는요, 두 종목 모두 1점씩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프로피터빌리티, 자,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거기에서 우리 호주머니로 떨어지는 수익이 없다면, 수익률이 적다면 매출이 올라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따라서 이 수익률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프로핏 앤 오퍼레이팅 마진 보시면요,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비자부터 보시면요, 비자 카드의 프로핏 마진은 무려 51%입니다. 버는 돈의 반 이상을 프로핏으로, 수익으로 남겨 먹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프로핏 마진을 보인 기업을 우리가 본 적은 없죠. 여태까지 최고로 수익률이 좋은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였는데요. 지금 비자 카드 최고의 수익률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자 카드의 오퍼레이팅 마진은요, 65%가 넘어가는 엄청난 숫자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스터카드를 보시면요, 프로핏 마진이 45%, 비자 카드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45%는 굉장히 훌륭한 프로핏 마진이고요. 오퍼레이팅 마진 역시요, 55.49%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로핏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같은 경우는 비자 카드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가져가야겠죠. 자, 제가 준 점수는요, 일단 마스터카드도 굉장히 높은, 지금 S&P 500의 거의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스터카드 역시도 프로핏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다 만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그 만점에서도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보너스로 1점씩 더 줘서 6점씩 배정을 했습니다. 비자 카드 현재 점수는 23점이고요. 마스터카드는 18점. 그 두 종목의 토탈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네요. 마스터카드가 따라갈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레비뉴 그로스 라스트 5year, 지난 5년 동안 매출의 성장률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자 카드부터 보시면요, 2016년에는 매출의 성장률이 8.6%, 2017년에 21.7%, 2018년에 12.3%, 2019년 작년에는 11.5%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10%가 넘는 굉장히 좋은 매출의 성장률을 보였죠. 마스터카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2016년에 11.5%, 2017년에 16% 가까이 되고요. 2018년에 20% 가까운 성장률, 작년에는 무려 12.9%의 좋은 성장률입니다. 따라서 두 종목 모두 지난 5년 동안 매출의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다. 하지만 마스터카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마스터카드는 만점 가져갔고요. 비자카드 4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레비뉴 그로스 넥스트 5year. 그러면 지난 5년 말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두 기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것으로 마켓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지 그 예상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자 카드부터 보시면요, 올해는 마이너스죠. 아무래도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펜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는 양이 급감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마이너스고요. 자, 내년부터 보시면요, 비자 카드는 11% 매출이 상승하고요, 2022년에 13.9%, 2023년에 16.7%, 그리고 2024년에는 14.1% 정도의 매출의 성장을 지금 마켓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다 10% 이상 되는 15% 가까운 굉장히 훌륭한 매출의 성장을 앞으로 4, 5년 동안 보여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마스터카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올해는 물론 마이너스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19.5%가 거의 20% 가까이 되고요. 2022년에는 15.2%, 2023년에도 21%가 넘는 굉장히 좋은 매출 성장률이죠. 그리고 2024년에도 16%. 따라서 마스터 같은 경우는 거의 20% 가까운 성장률을
매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따라서 여기서 비자 카드도 물론 좋은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지만 마스터카드가 앞으로 4, 5년 동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의 성장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자,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레비뉴 그로스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인데요. 마스터카드 9점 가져가고요. 비자카드 같은 경우는 7점 배정했습니다. 자, 지금 점수는요. 비자카드가 아직도 34대 32로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Net Income Growth Last 5Year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두 기업의 Net Income, 수익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성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Net Income 성장도 좋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먼저 비자카드부터 보시면요. 마이너스 6% 성장한 적도 있었지만 그 이후로 9% 그리고 53%, 작년 같은 경우는 17%나 지금 수익이 성장을 했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더 좋죠. 6.6% 성장했고요. 2017년에 마이너스 3.5로 잠깐 주춤하다가 2018년에 50% 가까운 수익의 성장률, 그리고 작년에도 무려 38%가 넘는 넷인컴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넷인컴 그로스 같은 경우는요. 비자카드도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마스터카드는 정말 최고의 넷인컴 그로스 성장률을 보여줬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넷인컴 그로스는 5점 만점인데요. 마스터카드 5점 가져가고요. 비자카드가 4점을 가져가겠습니다. 38대 37로 아직까지는 비자카드가 살짝 앞서가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요. EPS 그로스를 프리비어스 이어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EPS는 어닝 퍼 쉐어니까 한 주당 벌어들이는 어닝이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먼저 비자카드부터 보시면요. 비자는 프리비어스 이어, 작년과 비교했을 때 EPS가 마이너스 22%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랑 비교했을 때도 마이너스 23%입니다. 굉장히 안 좋죠.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5%. 따라서 지금 어닝이 작년하고 비교하기는 굉장히 약한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점수는 두 종목 모두 빵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로스 부분의 마지막 항목이죠. EPS 그로스 넥스트 5이어니까요. 앞으로 다가오는 5년 동안 EPS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자카드부터 보시면요. 2020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7%고요. 내년에는 16.5% 성장 가능합니다. 2022년에 19.8%, 2023년에는 20%가 넘네요. 그리고 2024년에도 22%의 성장. 굉장히 마켓의 전문가들, 여기 지금 숫자가 나와 있는 거는 몇 명의 전문가들이 이 예측을 내놓은 것의 평균인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는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과 2024년은 몇 명 안 되는 전문가의 평균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비자가 EPS의 그로스가 굉장히 건강할 것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마스터카드의 EPS 그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올해는 물론 마이너스고요. 내년에는 30%의 성장률 기대하고 있고요. 2022년에는 21%, 2023년에는 25%, 그리고 2024년에도 역시 21%. 서머리를 해보면요. 마스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4, 5년 동안 아무리 못해도 20%가 넘는 수익의 성장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 카드도 좋은 모습이지만 마스터의 그 성장률, EPS 성장률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EPS 그로스 마스터카드 9점 가져가고요. 비자 카드는 7점에 머무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토탈 점수가 처음으로 마스터카드가 앞서 나갑니다. 46대 45로요. 마스터카드가 비자 카드를 누르고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디비던드 배당으로 넘어갑니다. 마스터카드 그리고 비자카드 모두 배당을 안겨주는 고마운 종목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디비던드 일드가 가장 중요하겠죠. 배당률이 0.61%입니다.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0.49니까요. 배당률만 놓고 보면 비자카드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게 5-year growth rate이죠. 그러면 지난 5년 동안 이 배당이 몇
퍼센트씩 매년 올라왔는지를 계산해 보면요. 비자 카드는 무려 매년 20%씩 배당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스터카드는 더 좋죠. 거의 25%씩 매년 이 배당 금액 있잖아요. 여기 써 있는 금액이 25%씩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5년에 그로스 렛이 좋다는 것은 앞으로도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좋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중요한 것은요, 디비던드 그로스인데요. 그러면 이러한 그로스 레이트이 있는데 이 그로스가 몇 년 동안 지속됐는가를 보는 거예요. 배당금이 비자 같은 경우는 지난 11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을 했고요. 마스터카드도 나쁘지 않습니다. 9년 동안 배당을 계속해서 올려준 굉장히 건강한 기업들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 점수는요, 디비던드 일드 같은 경우는 비자가 2점, 마스터카드가 1점 가져갔고요. 디비던드 그로스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마스터카드가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였죠. 3점, 그리고 비자는 2점. 디비던드 그로스 이어는 사실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1점씩 배정을 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아직도 마스터카드 51점, 비자 카드가 50점으로 마스터카드가 앞서갑니다. 자, 다음은 발란스 쉿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기업의 재정 상태는 어떤가, 얼마나 튼튼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 카드부터 보시면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데시라는 것은 부채고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잖아요. 내가 투자한 자본하고 빚을 비교해 보면 빚이 59%밖에 안 되는 거니까 굉장히 건강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마스터카드는 빚이 더 많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의 자기 자본보다 빚이 거의 2배 정도 많다. 건강한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커런트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 그리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를 비교해 보면 1.55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이 55% 더 많다니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고요. 마스터카드는 더 좋습니다. 1.59니까요. 1년 내에 내가 갚아야 되는 부채보다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거의 2배 가까이 많다라고 정리가 되네요. 따라서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는 비자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는 커런트 레이시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 비자 4점, 마스터카드 2점이고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마스터카드가 4점, 그리고 비자가 3점을 가져갑니다. 현재 동률이 됐네요. 57대 57입니다. 자, 다음은 매니지먼트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연구 개발비인데요. 그러면 두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두 기업은 제가 연구 개발비의 추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이용하는 웹사이트가 마크로 트렌즈라는 그런 웹사이트인데요, 이 두 기업에 대한 수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0점씩 줬고요. 다음은 NPS, Net Promoter Score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S 스코어에 대해서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NPS 스코어라는 것은 Net Promoter Score고요. 나의 주위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친구들한테 이 기업, 이 브랜드를 얼마나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어봐서요, 그 질문을 평균화시켜서 나타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보통 NPS가 40이 넘으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 이미지, 충성도를 지칭하는 거고요. 40 이하로 떨어지면 기업의 충성도가 조금 더 향상될 룸이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요, 비자 같은 경우는 NPS 스코어가 12고요. 마스터카드 역시 7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비자 카드가 마스터카드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두 종목 모두 기존 고객의 충성도는 그렇게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비자 카드가 2점, 그리고 마스터카드가 1점을 가져갑니다. 다시 비자 카드가 59대 58로 앞서갑니다. 다음은 Return on Equity입니다. 에퀴티라는 것은 투자 금액이죠. 이 투자 금액에 비해서 리턴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 적금을 든다면 적금의 이자는 뭐 2%, 4%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2%에서 4%가 Return on Equity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 감수를 하면서 위험 자산을 사는 거니까 Return on Equity가 적어도 10% 이상이 돼야 투자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종목 보시면요, 비자의 Return on Equity는요, 무려 40%가 넘습니다. 즉, 내가 위험성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금액, 에퀴티의 40%를 수익으로 남기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스터카드는요, 129%입니다. 투자 금액, 에퀴티보다 리턴이 더 좋은 정말 엄청나게
정도의 좋은 숫자를 우리한테 보여주네요. 따라서 리턴 온 에퀴티 같은 경우는요, 비자 카드가 3점 만점을 가져가고요, 마스터카드는 보너스 점수 1점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점을 가져가서 현재 토탈 점수는 62대 62로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갈수록 점점 손에 땀을 주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Sustainability, 우리가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좋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리스크 레이팅을 살펴보는 건데요. ESG라는 것은 Environmental, 환경적인 영향, Social, 사회적인 영향, 그리고 Governance니까 규제적인 영향에서 이 두 기업이 얼마나 자유롭게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고요.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ESG 스코어가 17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17이라는 것은 low, 즉 위험이 굉장히 적은 상태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물론 3.3점 만점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개의 평가 항목만 남겨놓은 상태에서요, 두 종목의 점수가 65대 65로 동률을 이뤘습니다. 정말 끝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손에 땀을 쥐는 주식 배틀 끝판왕이네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 레이팅이 남았는데요. 마켓 레이팅은 3가지의 평가 항목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보실 부분은요, 퀀트 레이팅입니다. 퀀트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밸류, 그 기업의 가치, 그리고 그로스니까 성장률, 프로피터빌리티, 수익률, 모멘텀, 지금 얼마나 추세가 좋은지, 그리고 리비전은 뭐냐면요, 마켓의 전문가들이 그 전망치, 포캐스트를 내놨을 때 그 포캐스트가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예요. 그래서 포캐스트의 에큐리시를 얘기하는 거, 정확성을 얘기하는 그런 수치고요. 이것을 다 종합했을 때 비자는요, 불리시, 지금 사야 된다, 3.95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스터카드는요, 종합 점수가 3.3, 비자보다는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뉴트럴이니까 중립을 지금 지키는 그런 모습이네요. 따라서 퀀트 레이팅만 따지고 보면 현재 비자 카드가 마스터카드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SA Authors Rating, 기고를 하는 모든 오더들, 저자들의 기사들, 아티클을 종합을 해볼 때 어떠한 기업에 조금 더 호의적인 기사를 많이 발행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비자 카드부터 보시면요, 비자 카드 같은 경우는 9명의 저자들이 지금 아티클을 썼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에요, 베리 블리스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을 써준 사람이 1명, 좋은 내용을 쓴 사람이 7명이고요, 중립적인 태도로 글을 쓴 사람이 1명입니다. 나쁜 내용은 1명도 없었네요. 따라서 굉장히 좋은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에버리지 레이팅은 4.0입니다.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6명이 굉장히 좋은 내용 써줬고요, 1명이 중립을 지키고 나쁜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점수는 비자 카드보다 약간 떨어지더라도 비슷하다고 평가가 되겠네요. 블리시 두 종목 모두 월스트리트에 있는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이 좋은 내용을 아티클로 발행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이 두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점수를 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부터 보시면요, 매우 좋게 평가한 사람이 20명이고요, 블리시가 9명, 그 다음에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5명이고요, 1명이 좀 좋지 않은 평가를 했습니다. 총 35명의 애널리스트의 결과를 취합한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버리지 레이팅은요, 4.37로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져갔습니다. 마스터카드 보시면요, 총 36명, 오히려 비자보다 1명이 더 많네요. 베리 블리시가 21명, 그러니까 1명이 더 많았네요, 지금 비자보다. 그리고 블리시가 9명, 뉴트럴, 즉 중립이 5명, 베리시가 1명. 따라서 비자랑 지금 마스터카드는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기대했던 파이널 리절트,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의 주식 배틀 끝판왕, 그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틀 도중에 비자 카드가 올라가다가 또 마스터카드가 잠시 앞서가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최종 승자는 누가 됐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 배틀 끝판왕 비자 카드 대 마스터카드, 마스터카드와 비자 카드의 승자는요, 74대 73으로 비자 카드가 당당히 승기를 가져갔습니다. 비자 카드를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Catch Me If You Want to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 종목 모두 가치 그리고 성장을 동반한 우량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치라는 것은 두 종목의 현재의 모습을 대표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죠. 성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 두 종목 비자, 마스터카드가 현재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는데 앞으로도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두 종목 모두 현재 가치와 미래의 성장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자카드 매수 확정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와이프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비자카드를 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금이 조금 줄어들어서 걱정이긴 한데 비자카드 워낙 오늘 분석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몇 주 정도 매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페이먼트 관련된 종목에는 스퀘어 그리고 페이팔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은 서로 굉장히 건강한 경쟁 구도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자, 마스터가 스퀘어, 페이팔을 제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줄지 아니면 스퀘어, 페이팔이 기존의 강자였던 비자, 마스터를 밀어내고 새로운 강자로 등극을 할지 이 네 종목들이 어떠한 식으로 성장을 하는지를 앞으로 지켜보면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흥미진진한 그런 네 가지 종목의 발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이라는 시리즈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시리즈입니다. 굉장히 재미적인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반면에 이 주식 배틀 끝판왕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정보도 풍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어떻게 많은 도움 그리고 재미도 찾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주식 배틀 끝판왕 재미있게 보셨으면요. 앞으로 어떤 종목들 가지고 이 주식 배틀 끝판왕 진행하면 좋을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향후에 두 종목 선정해서 배틀 붙이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